반갑습니다. 당신을 웃게 할 건강정보. 뭐라고요? 스마일!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활짝 웃게 할 건강정보들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도움 주실 우리 전문가분들이죠. 김보윤, 모사원, 심선아 선생님.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특별 게스트 두 분이 나와 계십니다. 아주 건강미 넘치는 두 분인데요. 방송인 에바 씨, 그리고 태권선수로 유명한 배우죠. 태미 씨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바 씨는 네. 지금 결혼한 지 11년 차인데 맞아요. 아니 최근 그 바디라인으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관리하시는 거예요? 아, 제가 집에서 애 둘 보다가 우울해서 운동을 시작했어요. 네. 운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몸과 마음이 다 건강해져서 지금은 아가씨 때보다 훨씬 더 몸도 건강하고 좋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관리만 잘하면 이게 나이는 진짜 숫자에 불과합니다. 야, 태미 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너무 어떻게 오랜만입니다. 지냈어요? 저는 요새 지금 5살, 6살 친구들 태권도를 또 가르치는 이제 프로그램을 깜짝이야, 하면서 나는 5살에서 애가 있다는 줄 알고. 아직 싱글입니다. 예. 네, 그렇게 하면서 지금 배우 활동 준비도 하고 있고 또 K타이거즈 제로로 음반 활동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뭐 다방면에서 아주 탤런트 아주 좋은 태미 씨인데 일단 우리 태미 씨 기운 좀 받게 태미 씨의 돌려차기 한번 돌려차기. 돌려차기요. 보고 저희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박수. 네, 가겠습니다. 시한 분위기 이어서 오늘 스마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건강 정보 주제는 깜짝 놀랐습니다. 반려 인구가 무려 이제 1,500만 시대인데 반려동물의 눈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윤 수의사님 준비했다고 하는데 맞죠? 네, 최근 통계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반려인은 1,448만 명으로 거의 국민의 4명에서 1명꼴이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네. 그 정도로 이제 가족으로 반려동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예. 그만큼 가족이 된 만큼 반려동물의 건강에 대해서 많이 관심들이 많습니다. 네, 특히 반려동물의 눈. 눈은 이제 어두운 공처럼 되어 있어서 사실 그냥 보기에는 그 안 속에 있는 질환들을 발견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제 심해지기 전까지 방치해 둘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많아서 심할 경우는 실명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반려동물들의 눈 질환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제가 대표적인 눈 질환의 상태를 이게 사진으로 준비했습니다. 눈에서 볼록 렌즈 역할을 하고 있는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질환을 백내장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녹내장인데요. 그리고 반려동물의 안과 질환에서 가장 흔한 질병 중 하나는 눈의 가장 겉표면을 이루고 있는 각막과 관련된 질환입니다. 사실 저도 12살 할아버지 토이푸들 키우고 있는데 그래요? 네, 근데 좀 몸이 안 좋아요. 아프면은 진짜 아이들 키우는 거랑 똑같이 마음이 아프고 진짜 걱정이 많이 되는데 혹시 심각한 질환이 되기 전에 알아차릴 수 있는 증상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눈 질환에 있어서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거는 아이들이 눈을 잘 못 떠요. 이제 윙크를 하는 것처럼 아니면 개슴츠레 눈을 뜨고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요. 한쪽 눈에만 특히 눈물을 흘리는 경우 그쪽 눈이 아프다는 신호일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갑자기 아이들이 고양이 세수처럼 앞발을 긁는다든지 아니면 이불이나 이런 소파에 얼굴을 비빈다든지 근데 그러한 행동들도 어디가 불편하다라는 것을 몸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신호니까 그런 거를 보고도 병원에 빨리 오셔야 되는 거죠. 예. 이 사람이 건강검진 받듯이 반려동물도 건강검진을 1년에 몇 번 정도 이렇게 받아야 한다. 이런 지침이 없나요? 사실 꼭 받아야 한다는 지침은 없지만 이제 예. 보호자분들이 예방접종과 건강검진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미리 건강 체크를 해주시면 좋아요. 미국 등 같은 선진국은 반려동물의 노화 속도를 고려해서 매년 2회 정도 동물병원에서 정기 건강검진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1년에 2번 네.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꼭 하는 것이 좋고요. 특히 노령성 질환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질환 상태에 따라서 6개월에 한 번 정도 건강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추천드립니다. 만약 고양이가 눈이 안 좋을 때 이 안구 전문 병원으로 가는 게
더 좋은 걸까요? 눈은 사실 겉에서 보고 질병을 진단하기가 네. 매우 어려워서요. 이게 백내장인지 뭐 궤양인지 염증인지 녹내장인지 이런 거가 쉽게 판별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안과 질환 관련 전문 장비가 갖춰져 있고 안과 수술이나 케이스별 맞춤 치료를 많이 해본 안과 전문센터가 있는 동물병원을 찾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와, 이게 보니까 그건 반려동물 안과 전문센터가 있다는 건데 생소한데 자, 과연 어떤 검사 과정 그리고 진료 과정이 있는지 한번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소중한 반려동물의 눈 건강을 위해 반려인들이 자주 찾는다는 이곳. 정밀한 검사와 수술이 가능한 장비는 물론 안과 전문 수의사가 있어 인기라는데요. 뇌령견의 첫 안과 검진 어떻게 진행되나요? 그래서 오늘 한 검사들은 첫 번째로 일단은 눈물량, 안압 측정을 먼저 한 거예요. 그 검사를 하고 나서 이제 전반적인 안신경계 검사를 진행을 한 거예요. 이제 협박 반응을 했을 때 이제 눈을 제대로 감는지, 강한 빛을 비쳤을 때 눈을 잘 감는지, 그렇게 다 검사를 진행한 다음에 슬릿 현미경을 통해서 눈 전반적인 검사를 진행을 한 겁니다. 말을 못하는 반려동물을 배려하며 세심하게 이루어지는 검진. 하지만 정확한 진단은 쉽지 않습니다. 모든 수의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들 중에 하나가 모든 검사를 진행을 했는데 안구 쪽의 문제는 아무것도 발견이 되지 않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뇌 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MRI를 촬영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특히 경련과 머리 기울임, 눈떨림 등 신경계 질환이 의심되는 반려동물은 MRI 촬영을 신속하게 실시. 영상 전공의가 빠르고 정확하게 판독해 맞춤 치료 방향을 제시합니다. 안과 쪽에서 진단을 내리지 못할 경우, 진단명이 모호할 경우에 정밀 검사인 MRI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 그리고 정확한 치료까지 이어져서 예후까지 좋게 이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검사 장비도 좋고 정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태민 씨 어떻게 봤어요? 저는 사실 이 반려동물들이 아프면 보호자분들이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 아니면 이제 관리를 잘못해서 아픈 건가 이게 약간 걱정이 많았는데 이렇게 전문센터에서 가서 치료를 받는 모습을 보니까 더 신뢰가 가고 좀 마음이 좀 놓이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야, 여름이라 이제 반려동물의 건강을 더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거 더 신경 쓰면 좋을까요, 선생님? 기온과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는 야외 활동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예. 이제 그러한 더운 날씨로 인한 각종 질환에 노출되기가 되게 쉽습니다. 그 중에서 발병률이 높은 대표적인 질환은 열사병, 신장사상충과 같은 각종 감염성 질병뿐만 아니라 이제 피부병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햇볕이 강할 때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고요. 특히 노령견 보호자분들께는 더 신경 써주셔야 되고요. 피부 질환이 생기지 않는지 잘 살펴봐 주시고 수분 섭취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신경 써주시면 좋습니다. 사람들이랑 똑같네요. 하나도 안 틀리네. 네, 그리고 덧붙여 정보를 하나 더 드리자면 이 동물들도 여름철에 식중독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네, 이제 음식을 해서 줄 때 익히지 않은 생선이거나 혹시 이제 육류의 경우에는 식중독균의 일종인 살모넬라균에 감염이 되거나 또는 기생충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외에도 뭐 알코올이라든지 뭐 포도류라든지 카페인, 뭐 초콜릿과 같이 이런 반려동물 섭식에 좀 주의를 요하는 음식들은 꼭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